예, 안녕하십니까. 김종길 국어논술학원 논술팀장 김용건입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들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문해력 테스트를 저희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런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문해력 어떻게 키워야 할까? 그래서 그 궁금증에 일단 좀 대답을 드리면서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문해력을 키워주고 있는지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문해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 할까에 앞서 문해력이란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문해력이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읽은 내용을 통해 다음을 추론하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총체적인 활동이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글을 읽고 단순히 쓰여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력과는 다릅니다. 사고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낱말과 함께한 문해력 테스트의 평가지입니다. 이 평가지를 통해 우리가 문해력의 요소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윗부분은 능력의 영역이고요. 아랫부분은 지식의 영역입니다. 문해력은 특정한 능력과 또 지식이 합해진 결과입니다. 그럼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능력의 영역은 일단 첫 번째, 어휘와 관련된 능력, 그리고 사실, 추론, 비판과 같은 사고 능력,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휘 능력은 어떻게 키워주고 있느냐? 먼저 저희 학원에서는요, 이렇게 김종길 단어장과 또 이 단어장과 관련된 어휘 테스트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휘들, 국어 개념 어휘, 문학 작품이나 우리가 글에서 만날 수 있는 어휘들, 더 나아가서 속담이나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외국어니까 단어를 열심히 외웁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를 알아야 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납득합니다. 근데 한글의 경우는, 한국어의 경우는 익숙하니까 단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단어 외우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요. 사실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글을 읽는 수준이 올라가려면 이런 식의 어휘의 학습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단어를 이 단어가 어떨 때 쓰인다, 대충 어떤 뉘앙스다, 의미다를 알긴 하지만 정확하게 의미까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에서 처음 듣는 단어지만 대충 그 의미를 추론하면서 이해할 때도 있죠. 그게 바로 어휘 능력 중에 이 단어를 익힐 수 있는 어휘력 말고 어휘 추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어휘 추론 능력을요, 뒤에 나오는 건 저희 이제 문해력 테스트 결과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낱말에서 원하고 있는 기준인 720에서 1000점, 중1, 중2한테 요구하는 720에서 1000점보다 뒤에 나오는 우리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 학생들은 훨씬 더 높은 영역, 대략 1000점 이상, 1200점 사이 이쪽에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낱말에서 생각하는 학년의 수준보다 우리 학생들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도서 구성을 이 학생들 수준에, 즉 낱말에서 제시하는 학년 수준보다 좀 높은 도서들을 좀 주로 위주로 선정해서 학생들한테 읽히고 있습니다. 1000점에서 1200점의 LQ 지수를 갖고 있는 도서들을 읽히면서 학생들이 차근차근 문해력을 익숙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문해력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서 선정을 해서 읽히고 있고요. 중간중간 좀 쉬운 책, 그리고 중간중간 좀 본인의 LQ보다 좀 높은 책들을 읽히면서 수업 안에서 도서 선정하는 데서 좀 쉬운 책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좀 어려운 책으로 도전적으로 문해력을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휘 추론 능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휘 능력 밑에 이제 사실, 추론, 비판이란 사고 능력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사고 능력은 인지 피라미드에서 기초적 사고에서 고차적 사고로 올라가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이 사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독서 토론 논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업 안에서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묻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토론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론 능력, 비판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휘 능력이 좋아지면 사실 확인 능력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추론 능력, 그리고 이를 토대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비판하는 능력, 이건 단순 어휘력과 어휘추론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능력입니다. 자꾸 책을 주제로 함께 읽으면서 책을 보면서 책을 대상으로 내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키워지는 능력이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선 이런 식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해력의 요소 중 이 능력 아래에 있는 건 바로 지식의 영역입니다. 문학, 인문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4가지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학생의 배경 지식이 있는지 이것도 문해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통 높은 수준의 텍스트를 읽으려면요, 그 텍스트는 대부분 이 글을 읽을 정도의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배경 지식, 교양이 쌓이지 않으면 높은 수준의 텍스트를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도서 선정에서 고전이나 학생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책을 읽을 때 갖춰야 될 교양 지식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재 안에서는요, 이 지식 영역에서 학생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학생이 생각하게 한다면요, 그 다음 그 주제와 관련된 학자들을 소개합니다. 미쳤다의 기준이 뭐냐에 대한 주제를 갖고 얘기했다면요, 광기, 즉 미쳤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미셸 푸코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셸 푸코의 사상과 연관지어서 홀로코스트 같은 역사적 사례, 그리고 이 한나 아렌트의 사상까지 연결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책에서 시작됐던 지식이 철학, 역사, 사회학으로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탄탄한 배경 지식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책에서 접하게 되면 아, 이런 얘기 내가 어디서 들었지 하면서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어휘 능력입니다. 어휘 능력은 저희 학원에서는요, 종길이 단어장과 테스트로 기본적인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수준에 맞는 책들, 그리고 간간히 조금 어려운 책들을 섞어가면서 문맥에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능력은요, 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또 토론이나 어떤 주제에 대한 논술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역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은 주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 사상가들을 만나고 이를 역사적 사례, 또 다른 문학적 사례들과 연결하면서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 비재원생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일단 어휘 능력은요, 학생들한테 단어장을 만들도록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 단어장 어떻게 만드냐? 내가 공부하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네이버 사전 있죠? 찾고 과목별로 그 단어들을 저장하게 하는 거. 이건 매우 쓸모 있습니다. 국어면 국어, 사회면 사회, 과학이면 과학.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찾고 저장하도록. 외우는 작업까지 안 해도 돼요. 찾고 저장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 이 말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이것만 반복적으로 해도 어느 순간 자꾸 접하는 단어들은 익히게 될 겁니다. 요 일을 하시면 좀 어휘 능력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재원생들도 따로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집에서 특정한 주제를 갖고 좀 많이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걸 자꾸 얘기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시라는 거죠. 다만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의 마음가짐이 우리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얘가 잘하나 못하는 거 지적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하지 않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질문을 하시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도 도움이 될 거고,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사고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 지식은 일단은 다른 노력보다도 학과 공부에 충실히 해라. 다만 거기서 학생들이 조금 더 궁금한 거, 관심이 더 생기는 거, 인터넷을 검색해서 관련 기사나 관련 칼럼을 찾아보는 습관을 좀 들인다면 배경 지식도 확장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논술팀장 김용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